안녕하세요. 연세건우병원 유종민 원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질환은 무죄반증입니다. 무죄반 변형은 엄지발가락의 안쪽으로 피져나오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향하는 변형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무죄반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무죄반증 치료 중에서 본요치료 이외에 술적 치료하는 것 중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최소침습 수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무죄반증이 생기면은 먼저 신발 같은 걸 편한 걸 신어보고 깔창 같은 거 신어볼 수 있지만 이런 보온 조출에 반응이 없거나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면은 술적 치료하게 됩니다. 술적 치료는 뭐 개방적 절골술, 앞에 말씀드렸던 최소침습 절골술, 교정적 절골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유합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절개 그리고 최소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전부터 많이 해왔던 절개 수술과 달리 최근 들어서 최소침습 수술법은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여러 환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소침습 수술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죄반증의 수술적 치료는 단순하게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발에 정렬된 축을 맞춰주기 위해서 뼈를 금을 내서 안으로 교정을 해서 축을 맞춰주는 수술입니다. 이 방법 중에 절개를 하고 했던 것이 여태껏 해왔던 방법이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최소침습 수술 방법으로도 충분히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두되어 여러 환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방적이라고 미세침습 두 가지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상처와의 유무입니다. 개방적은 절개를 해서 상처를 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세침습은 작은 구멍을 내서 이 틈으로 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개방적 절골술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 매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인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는 미세침습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는 절골술할 부위, 여기 부위, 그 다음에 핀 고정이나 나사 고정을 할 여기 부위, 그 다음에 뼈를 절골해서 안으로 집어넣을 부위, 여기 부위, 그 다음에 나사나 핀을 고정할 제1중족골 귀저부 쪽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낸 다음에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연부 조직의 피해를 취소하기 위해서 골막 주위를 좀 벗겨줍니다.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건막 있고 관절 주머니가 있으면 관절 주머니 내 연부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또 한번 벗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막류를 가는 버로 갈아줍니다. 갈아줘서 약간 좀 편편하고 밋밋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과정에서 장점은 관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관절 속에 침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 후에 관절 회복에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관절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골격이 많이 자라서 위를 좀 깎아줘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침습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여기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 뼈까지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뼈를 갖다 절단을 하게 됩니다. 뼈를 절단하고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 뼈를 절골편을 안으로 밀어주게 돼서 교정을 하게 되는데 미세침습 수술은 비교적 많은 교정 범위를 얻기 위해서 좀 약간 과하게 밀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만큼 뼈의 접촉 면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 되는 시기를 좀 절개 수술보다는 많은 기간을 겪게 되는데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밀어넣는 건 아니고 교정해야 될 목표 정도까지 덜 밀 수도 있고 많이 밀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리모델링 될 때까지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은 어느 정도 뼈가 일직선 정도로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밀어낸 다음에 고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나이나 아니면 뼈의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 다 저희 병원에서는 핀으로도 고정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 나중에 빼지 않을 용도로 나사를 고정하기도 합니다. 나사나 핀을 이렇게 핀 고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골편을 안으로 밀어넣게 되면 턱이 생기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 턱을 이런 버 같은 것으로 마지막에 갈아주게 됩니다. 편편하게 만들어줘서 모양을 잡아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모양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안으로 밀어넣는데 이 교정 각도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뼈를 똑같은 방식으로 최넘버로 갈아주고 교정한 다음에 나사나 핀으로 같이 교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무죄반증의 최소침습 수술은 어느 정도 임상적 출기가 비교적 익숙해져야지 제대로 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뼈가 어느 정도 리볼링 돼서 환자분들이 체중을 디딜 수 있고 관절 운동 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줄 수 있어야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회복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미세 침습 수술을 상의하고 고려할 때 의사들이 상의 고려해야 될 것은 환자분의 나이, 관절염, 뼈의 강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미세 침습이 상처가 적고 그래서 무조건 더 절개술보다 우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두 가지 수술적 치료가 다 가능한 상태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상처가 적은 미용적으로 더 우수한 미세 침습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미세 침습을 수술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교정을 하면은 오히려 뼈 붓는 시기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교정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미세 침습으로 본인이 받아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물어보시고 들으신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세건우병원 유정민 원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